어, 오늘은 전 시간에 우리가 비계 범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범례의 특성, 자재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제일 조그맣게 들어가는 타입으로 해서 워킹 타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찾아보니까 워킹이 이제 걷다라는 거고, 타워의 걷다랑 타워의 합성어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계단 정도로 사전적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워킹 타워가 우리가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워킹 타워에 대한 샘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홈페이지를 우리가 열어봤는데, 아니네요. 죄송해요. 우리 홈페이지가 잠시만요. 3057.com이요. 네. 네, 열렸어요. 네, 그래서, 비계 동발이 워킹타워, 요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기존 홈페이지에 타워의 형태대로 해서 한 20개 정도의 타입별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워킹타워 같은 경우에 30개네요. 이게 얘네가 원하는 폭과 길이, 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별도 무늬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에 이 높이에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이 정도 되고 평면도 보면은 뭐 이 정도 되겠구나. 여기에서는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알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원하는 높이와 폭에 대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도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타입별로 6개 정도의 워킹 타워가 있어요. 근데 워킹 타워의 첫 번째 들어올 때에 견적이 들어올 때에 얘네의 처음에 조건 자체가 여기에 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구조물이 지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폭이라든지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높이는 작업할 높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길이 그리고 높이를 현장에서 지정을 하게 돼요. 높이는 얘네가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에 최고 높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마지막 발판의 높이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마지막 발판의 높이가 몇이었으면 좋겠다. 최고 높이가 얼마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서 작업하게 해다오. 이런 타입으로 요 높이를 확인을 하면 되겠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정도의 사이즈면 좋겠다 라고 현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 그거에 맞게 사이즈를 우리가 설계상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게 철자재다 보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퍼즐처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자재 자체가 만약에 얘네가 원하는 타입으로 해서 지금 요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자재의 차이는 305 차이예요. 정확하게 305mm 차이기 때문에 그 미리의 특성을 가지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러면은 305가 두 개가 쌓이게 되면은 610이 되죠. 이 610 사이즈를 줄였다가 끼웠다가 하는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 비계를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타입으로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 길이 5496, 1800짜리가 3개가 들어가고 600짜리의 기본적인 워킹 타워에 대각재 양쪽으로 들어갈 때에 높이는 최고 상단 상관없고 최고 상단은 물론 막 뻗으면 안 되겠지만 마지막 발판의 높이를 지정을 했을 때 13,500 정도면 좋겠다 해서 전달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3,500 정도에서 지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자키 베이스로 유동성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뽑아져 있던 치수는 300 정도가 돼요.
300 정도가 되는데 현장에서 바닥이 많이 떨어졌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씩 유동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200에서 300 정도. 그리고 뭐 현장 여건상 이걸 아예 뭐 바닥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얘네가 원하는 높이가 정확하게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54, 이 정도로 하면 최고 하단으로 내리면 54 정도 해서 이 자키 베이스의 유동성이 있고, 그러고 마지막 발판이 뭐 1350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발판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랑 이거의 간격 같은 경우에는 계단 뭐 또는 가세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1900 사이즈로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청한 길이와 높이를 지정을 했을 때에 지금 이거는 비계의 평면도가 되고 이거는 비계의 단면도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 보라색은 범례에서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듯이 계단이에요. 계단이면 올라가고 여기가 계단참이 되겠고 올라가고 계단참 이런 형식으로 워킹타워가 제작이 되겠죠. 여기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워킹타워가 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대각재까지 요 개수와 발판의 개수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타입은 이런 형식으로 길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왔다면 이번에는 이런 타입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11m와 8m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왔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재를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지금 딱 얘네가 11m에 8m를 원했지만 사실은 철제지는 그럴 수 없고 300 정도의 그 자재로 융통성 있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8236이 나왔어요. 얘네는 8m를 원했죠. 236이 오버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어떠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픽스가 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도면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외곽이 될 거고 요 보라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비계 버팀대 지금 벽에다가 비계 버팀대가 될 거고요. 이거는 비계 대각재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600 사이즈로 해서 들어간 경우인데 이번에는 발판 2장짜리로 해서 들어갔어요. 가운데 900짜리 폭이 되고 914짜리 수평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길이가 나왔어요. 길이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뭐 쌍줄이 필요하면 지금 발판 2장짜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얘네가 원했던 높이는 몇이냐 마지막 발판이 9000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정확하게 9000이 찍혀 있는데 마지막 발판이 9000이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이 마지막 발판이 9000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난간대가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 견적이 들어왔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타입을 보면 이번에는 3900, 3000, 3050 그리고 1829 최소한의 사이즈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도 얘가 계단으로 올라와서 계단 참이 되고 계단으로 올라서 계단 참이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계단 참 워킹타워 제작한 높이가 확인이 돼요. 현장에서 요청한 사이즈는 이 정도의 사이즈고 그러고 지금 요청한 높이는 7900이에요. 여기 상부자가 좀 많이 빠졌지만 7900의 높이를 이렇게 해서 맞췄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찍으면 이 객체 자체가 지금 다 레이어로 잡혀 있고 레이어로 컬러도 다르기 때문에 뭐 개수 세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800 두 개가 들어가고 포인트마다 1900짜리 하나가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타입은
콕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1219. 그동안 우리가 뭐 1829 사이즈를 기본으로 지금 워킹타워로 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폭이 좁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20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워킹타워 형식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얘네가 높이를 원했던 건 13.5m의 높이를 원해서 여기 마지막 마지막 발판이 13.5m에서 머무르게 돼 있고 나머지는 난간으로. 이거는 사실 끼워줘도 안 끼워줘도 현장에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끝에 만약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이 부분으로 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주는 걸로 해서 지금 포인트 수평지를 더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요 타입인데 요 높이도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높이가 두 개의 타입이 견적이 들어왔고 펄물도는 요렇게 해갖고 작업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13.5m와 9.7m 9.7m 같은 경우에 발판이 하나, 둘, 셋, 넷, 5장이 들어가고 위에 잡아줄 수 있는 상하부재가 수평재가 별도로 한 단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해당 요것과 지금 타입이 같은 걸로 확인이 되니까 네, 요건 빼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은 여기에 지금 자재 인양구를 집어넣고 싶다고 따로 견적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재 인양구의 사이즈까지 현장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1200 정도의 인양구를 줬으면 좋겠다. 이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29에 1200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뚫려있는 자재 인양구를 만들어줬고 얘네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폭 자체가 119를 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1829 폭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비기 버팀대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부분만 계단이고 여기 부분은 발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판 사이즈가 그동안은 400짜리 발판 2개만 들어갔다면 200 발판을 중간에 껴줘서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워킹타워를 설계를 해줬어요. 해당 높이 지금 얘네가 원했던 높이는 최상단까지는 21m 그리고 마지막 발판은 19.2m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 발판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발판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10단 정도가 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지금 제일 간단한 요 타입으로 해서 지금 물량을 하나를 좀 세볼 거예요. 물량을 세보면 먼저 요거를 카피로 해서 복사를 합니다.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거에 대한 단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를 해줘요. 지금 단면도에서 봤을 때에는 맨 외부에서 본 거기 때문에 해당 단수가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안에도 이렇게 단수가 있다면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하기 때문에 해당 이 부분만 3단으로 들어가고 워킹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쪽만 3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안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작업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우리가 작업하는 건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외부 부분과 바깥쪽 외부 부분은 3단이 들어가지만 내부 부분은 마지막 발판 한 단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얘는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객체에 대해서 곱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발판의 개수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5단, 6단이 돼요. 7단인데요. 죄송해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이 돼요. 발판의 개수.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이 되고, 발판의 단수가 네 단.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발판의 개수에 따라서 다른 자재, 부자재의 개수가 다 달라져요. 지금 내부, 외부, 통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로만 있겠네요. 아이고요. 그랬을 때에 발판의 개수가 4단일 때에 내부는 4 곱하기 4, 외부의 경우에는 4 곱하기 3이 돼요. 4 곱하기 3이 되고, 지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곱하기 3이 되고, 얘는 수평재를 그냥 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부는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요거는 우리가 대부분 엑셀 파일에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외부는 발판이 4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더하기 2가 돼요. 왜 더하기 2가 해주냐? 요 상하부에 수평재를 걸어준 것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돼요. 발판의 단수가 4 곱하기 3 수평재의 단수가 4 곱하기 3 더하기 지금 상하부에 걸어준 거 2개. 그러면 통로는 어떻게 되냐? 봤을 때에 통로는 4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4 더하기 2만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럼 외부 개수는 4 곱하기 3, 14개가 되는 거고 4, 3, 12에 2를 더하면 14개의 지금 외부 단수가 들어가는 거고 통로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2, 6개의 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볼까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5단, 6단 이렇게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수평재, 통로의 수평재는 이런 형식으로 계산이 되고 지금 우리가 단면도를 봤을 때에 3,802개에 1,900짜리가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요 자재의 레이어를 이용을 하면 돼요. 모든 레이어를 잠가 놓고 해당 레이어를 개수를 세게 될 거예요. 요거를 켜줍니다. 4주주, 4방향 평면이 이 포인트의 레이어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거 열어줄 건데 무브로 해서 해당 객체에 옮겨 볼게요. 객체가 몇 개가 들어갔나요? 8개가 들어갔죠? 이 8개의 객체 곱하기 3,802개, 지금 1,900짜리 하나. 이런 형태로 물량을 세게 돼요. 지주는 이렇게 세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평재가 지금 4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평재가 4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네, 수평재가 4개인데, 외부에 작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4 곱하기 1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 수평재,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 횡대 1829의 수평재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6개의 수평재 1 곱하기 6이 되기 때문에 6개의 수평재가 자재가 청구가 될 예정이고 해당 요구 같은 경우에는 914가 4개가 들어가게 돼 있죠. 4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엑셀 파일로 준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고 이런 형태로 물량을 뽑는다 해서 제일 간단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까 전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기본 타입의 물량 산출표인데 우선은 참조 단수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고 지금 자키 베이스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죠. 하나. 수직제 같은 경우에는 참조 단수가 2개가 되고 1900 같은 경우에 단수가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내부 통로 같은 경우에는 단수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6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의 지금 단수 4312에서 12 외부 14개의 수평제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참조 단수를 적어주냐면 이게 곱하기로 해서 좀 이따 수식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굳이 뭐 18, 뭐 1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해줄 필요 있냐 하지만 도면은 충분히 계속 유동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발판 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4단이에요. 500계단. 지금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400계단이 들어갔어요. 400계단으로 자재 범위를 바꿔주고 400계단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갔죠. 비계 버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개 정도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고요. 포인트 하나 걸러서 포인트로 벽에 붙는 것 때문에 대각제는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식을 걸어 놓은 다음에 우리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조 단수를 우리가 적어줬어요. 참조 단수를 적어줬고 이거를 도면에서 객체를 개수를 세서 요 수량에 지금 넣어줄 거예요. 이 포인트 지금 다 잠근 상태에서 모든 객체의 포인트 올려줍니다. 그럼 객체가 지금 포인트가 10포인트가 잡히게 돼 있어요. 자키 베이스, 수직제 얘 모두 10개씩 집어넣어주고 지금 내부 통로 요 1800짜리 하나의 객체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하나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갔나 보면 4개가 들어왔어요. 외부에 4개라고 기재해 줍니다. 그러고 지금 610 자재 볼게요. 610 자재 객체 개수 4개 확인됐어요. 610 자재 여기다 4개 객체 잡아주고 지금 대각제 한 단 대각제 하나 잡아주고 개수 그리고 요 914 객체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객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몇 개가 지금 움직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 통로에 4개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400계단이 4개가 들어가게 되고 딱 봐서 아는 거 발판 요 객체가 어떤 사이즈인지 궁금하다면 드래그해서 레이어 확인해서 500에 1829 2개가 들어갔구나 까지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총 이 개수의 객체를 확인을 해서 이거의 합산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어를 다 켜주고 컨트롤 Z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해줬던 명령어를 다 취소를 했어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명령어를 해준 다음에 돌아가고 싶은 만큼 돌아갈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어떠한 객체를 움직이고 나서 다시 그 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백투더는 안 돼요. 한번 백투더 하고 작업을 했다면 그 이전으로 다시 한번 안 되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객체를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움직인 걸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누르면 제가 작업했던 모든 상황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네 맞네 하고 다시 한번 모든 작업했던 상황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이게 객체를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해서 포인트를 움직이지 않았던 처음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객체를 움직여 볼게요. 다 해서 객체가 지금 30개가 된대요. 헷갈리니까 모든 객체를 열어봅니다. 모든 객체가 30개고, 지금 3800, 1900 자키베이스는 같은 요 주주의 자재로 데이터가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고, 지금 봤을 때에는 30개의 객체가 도면에 있는 상황과 엑셀에 있는 상황과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비계 버팀대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 그려져 있진 않지만 2개 정도로 잡아주자 얘기해서 총 52개의 객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면상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참조 단수를 작업을 해줬는데 요거 곱하기 요걸로 해서 작업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개수 파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출고할 때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건 있지만 이 수량 자체는 세는 건 이런 형태로 세게 된다. 워킹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편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한번 어떠한 객체가 들어가는지 개수를 세서 엑셀 파일과 조합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제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객체가 더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객체에 대해서 늘 개수 파악은 해야 된다는 거. 지금 M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3개가 나오겠죠. 이런 형식으로 겹치게 되는 거는 자재가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내가 이거 곱했을 때의 이 객체를 옮겼을 때의 개수와 그리고 요 도면에서의 개수의 수량은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 좋다는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